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며칠 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차, 출시도 되기 전 페이스리프트가 나왔다던 바로 그 차, 제네시스 최초의 SUV 모델인 GV80가 유출되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이미 그 사진을 한 번 이상씩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출시일로 짐작해오던 11월 28일 전에는 실내 유출 사진본을 제외하고는 전혀 유출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두 번째 출시일로 짐작하고 있는 12월 19일이 다가오니 이렇게 엄청난 사진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19일엔 정말 나온다는 복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기아 모터그룹 역사상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신비주의를 유지한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선 화를 불러일으키는 차량, 이제 제발 좀 나와를 외치게 만드는 제네시스 GV80의 내외관이 유출된 만큼 곧 출시될 제네시스 GV80 디자인에 대한 특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은 제네시스 GV8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 컨셉트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테스트를 하던 테스트 차량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양산 모델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컨셉트카, 테스트카, 양산 모델까지 거쳐오면서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컨셉트카부터 이어져 온 특징들이 양산 모델까지 상당 부분 계승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익스테리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컨셉트카의 디자인과 양산된 GV80의 모습을 보게 되면 헤드램프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하단 범퍼의 형상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 말고는 전체적인 쉐입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에 유출된 두 가지 색상의 제네시스 GV80 모습인데요. 왼쪽은 화이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블랙 혹은 약간 미드나잇 블루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GV80의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밝은 톤보다는 조금 어두운 톤이 이 차의 디자인이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조금 더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컬러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차량이지만 저는 이미 블랙으로 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어두운 컬러가 밝은 톤보다는 이 차의 매력을 조금 더 잘 살려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후면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컨셉트카, 가운데에 테스트카, 마지막 양산 모델의 후면 디자인까지 전반적으로 또 전면부와 거의 유사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셉트카의 디자인이 양산 모델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라는 게 제네시스 GV80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컨셉트카의 쿼드 테일램프와 하단에 있는 범퍼의 형상까지도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왼쪽이 컨셉트카, 오른쪽이 실제 양산형 모델 이렇게 비교해보면 정말로 거의 유사하다. 트렁크 중앙 부분에 엠블럼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쉐입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오른쪽 양산 모델 하단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는 가솔린보다 3.0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된다라고 했는데 3.0 디젤 모델에는 싱글 머플러가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양산되고 있는 차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젤 차량에도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지금 이 양산 모델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얼 머플러 적용을 안 해주더라도 외장 스타일 패키지를 통해서 듀얼 머플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 테일램프 하단에는 4휠 드라이브 배지도 부착이 되어 있어서 4륜구동 차량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제네시스 GV80 외관 디자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컨셉트카의 디자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모델이 컨셉트카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뛰어나고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엄청난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큰 라디에이터 그릴이 꽤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크롬 소재 사용으로 인해서 고급감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특징이 있고, 간결하면서 통일성 있는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외장 컬러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어두운 외장 컬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를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는 경쟁 차종으로 꼽는 수입차 대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디테일 완성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겠다, 확실히 도로 위에서 보면 꽤나 멋있는 차량이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다음은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밝은 베이지 톤의 인테리어고요. 오른쪽은 어두운 블랙 컬러의 인테리어입니다. 확실히 컬러감에 따라서 좀 화사하고 좀 정적이고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딱 이 핸들 디자인을 보자마자 투스포크 휠, 이렇게 양쪽으로 스포크가 되어 있는 투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난해하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됐는데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본 적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색하면서도 아직까지 멋지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계속 보더라도 이 스티어링 휠이 멋지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사용해왔던 브랜드와 모델들을 살펴보면 가장 왼쪽에는 BMW i3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80가 있었고요. 하지만 BMW i3도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멋있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고 S클래스도 잠깐 투스포크 휠로 나오다가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투스포크 휠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간 브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네시스 G80가 나오는데 과연 제네시스 G80도 투스포크 휠이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 아이덴티티를 이어간다면 투스포크 휠로 나와야 마땅하지만 제네시스 G80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네시스 GV80에 적용해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중앙 콘솔 부분에 사진이 유출이 되었는데요. 왼쪽 사진은 베이지와 브라운 색상의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 우드는 조금 밝은 톤의 우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조금 어두운 톤의 우드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인 가죽은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드 톤에 따라서도 이렇게 실내 디자인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잠시 후에 센터 콘솔 부분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인테리어도 컨셉트카, 테스트카, 양산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컨셉트카에서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테스트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뭐 핸들은 그렇다 쳐도 여기 중앙 센터 콘솔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저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컨셉트카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셉트카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데 테스트카는 뭔가 좀 조잡하고 난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번에 제가 리뷰를 한번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건 아직 테스트카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양산 모델을 보게 되면 테스트카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여백의 미라고 부르는 14.5인치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저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핸들 부분으로 넘어와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왼쪽 사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핸들은 투톤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의 안쪽은 조금 밝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조금 어두운 브라운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투톤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 현재 신형 그랜저도 투톤 핸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 놀라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투스포크 핸들과 퀼팅 가죽 시트 하단 부분도 퀼팅이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도 퀼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14.5인치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진에서 조금 계기판을 확대해 봤어요. 두 가지의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위쪽은 베이지색 차량이었고 아래쪽은 블랙 컬러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빨간색 원형 테두리 안으로 쳐놓은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저기 속도계가 있어요. 속도계가 근데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있고 마지막 키로수를 보게 되면 160까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블랙 컬러의 디지털 계기판을 보게 되면 240 혹은 260까지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적혀져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적혀져 있는 왼쪽 속도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하늘색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저쪽 부분을 보게 되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불은 제가 이전 리뷰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운전자의 눈동자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눈을 많이 감고 있는다거나 시야가 흐릿해지게 되면 졸음 운전을 한다 혹은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핸들의 진동이나 청각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그러한 안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도 확대를 해보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감지 카메라도 위아래에 있는 차량들 모두 다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센터 콘솔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느꼈던 14.5인치 하단에 이 여백의 미라고 부르는 그 부분, 테스트카에서도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양산형 모델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 테두리로 쳐놓은 저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은 터치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테스트카에서 양산 모델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쳐놓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파란색, 하늘색 테두리를 쳐놓은 부분은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돌려서 기어를 변속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도 양산 차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공조장치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 하단은 이번에 새로 출시될 신형 그랜저의 공조장치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형 그랜저도 저 공조장치가 터치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신형 소나타의 공조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터치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제네시스 GV80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신형 소나타의 공조장치 디자인과 신형 그랜저의 공조장치의 디자인을 조금씩 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번에 확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신형 소나타의 저 양쪽에 있는 저 동그란 다이얼과 신형 그랜저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그냥 합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분명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고 현대차와는 독립된 브랜드다, 독립된 모델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고 부품도 많이 공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브랜드를 구분을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의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백의미도 아쉬웠는데 하단에 있는 공조 터치 디스플레이까지도 조금 실내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다양한 새로운 요소들이 합쳐졌으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4.5인치 화면도 최초로 적용을 했지만 뭐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라든지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계기판 따로 14.5인치 따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기어 변속 다이얼도 깔끔하고 멋스럽게 적용은 해놨지만 전반적으로 잘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독립된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어려운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핸들에 투스포크 휠 정도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워낙 싸늘하기 때문에 곧 디자인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의 흔적이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터치 공조 디스플레이는 신형 소나타, 신형 그랜저에서 봐왔던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너무 안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 차종으로 지목했던 벤츠의 GLE 그리고 BMW의 X5의 인테리어보다 훨씬 아쉬운 인테리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익스테리어는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왜 인테리어는 이렇게 아쉽게 만들었나? 그랜저처럼 리빙 스페이스 컨셉의 디자인으로 안에서부터 디자인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어나간 디자인이 아니라 겉에를 먼저 깔끔하고 멋지게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는 너무나도 빠르게 약간 짜집기한 디자인이다라는 느낌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져요. 물론 아직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실제로 오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상, 유출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테스트카에서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크게 개선 없이 그대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의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종 양산 모델을 통한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드렸는데요. 제네시스 GV80의 출시일은 12월 19일로 예상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발표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12월 19일이 가장 출시일로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발 12월 19일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12월 28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내년에 출시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밀고 밀린 차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인디오더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사전 계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면서 삐걱삐걱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는 꼭 이 차량을 런칭 행사장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제네시스 GV80에 대한 디자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